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진리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리 평론가 오면 항상 좀 스몰톡을 제가 방송 전에 하는데 제 화면이 나가고 있어서 뭐가 그렇게 즐겁냐, 활짝 웃느냐,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다라는 댓글이 시작 전부터 엄청 달리던데요. 저희가 6월 3일 대선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접해가지고요. 저희 화려한 라인업에 소리를 깍 질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살짝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한덕수 대선 출마할까? 네,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후보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확실시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부터 이제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 이 한덕수 차출론이 불지펴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이 지도부 차원에서의 어떤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연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 미국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는 또 다소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서울 공간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민간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세히 설명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했다라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를 한 것을 두고도 자신과의 통화 이후에 미국이 한 발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전 인수식 설명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행은 관세 외에도 LNG라던가 또 조선 협력 강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제 소통을 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또 조금 전 이데일리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이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와의 이 발언을 이제 보도화했는데 한 대행이 최근 마지막 소명을 얘기한 것은 말 그대로 이번 조기 대선 때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워딩이 실렸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데일리 마지막 보도는 이게 국민의힘 관계자 예. 얘기잖아요. 한덕수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금 믿으면 안 된다. 네. 뭐 이데일리가 뭐 오보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작은 정보를 가지고 희망사항과 이런 걸 섞어가지고 지금 하는 정보와 예. 역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덕수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출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높게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는 잃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9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76세. 예. 뭐 46년생인 트럼프도 하는데 그렇죠. 뭐 예.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윤석열도 했는데 내가 뭐가 못할 거 없냐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이제는 관료로서 중용받기는 힘들어요. 이제 그러긴 하죠. 나이도 나이고 내란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진영을 갈아탄다든지 이런 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한덕수 총리는 이건 개인적인 가정사지만은 자녀가 없어요. 예. 자녀가 없다라는 거는 온전히 본인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꽃가마 태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냥 뭐 안 되면 손을 그냥 밑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밑질 게 없는 장사다. 밑질 게 없는 거죠. 그 위탁금 같은 거, 기탁금 같은 거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겠지만은 한덕수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밑질 게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한덕수가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지만은 그거는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조금 더 이제 그 한 달 뒤. 그러니까 이게 5월 4일 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어떻게 그 지지율 흐름이 가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굉장히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한덕수가 출마하든 말든 개인적으로는 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영향을 저는 안 미칠 것이다. 네. 근데 한덕수한테 가장 걱정되는 거는 미국하고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흡족해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흡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상대인데. 예. 네, 상대방이 흡족해했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를 퍼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통상 전문가기 때문에 큰 틀의 윤곽을 한 달 이내에다 잡아버리는데 그게 상당한 퍼주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얘기들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게다가 지금 알래스카에 있는 LNG와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LNG는 사업성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트럼프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막판에 우리가 그러면 야 그것도 받아줄 테니까 이거를 빼 이런 식으로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 90일간 이제 상호관세 유예하고 지금 중국한테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한테 불리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뒤로 미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거는 장하중 교수가 경향신문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섣불리 한덕수가 지금 뭔가를 협상을 할 게 제일 걱정된다. 심지어는 한국하고 협상하는데 트럼프가 본인이 나선다고 지금 외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사실 진짜 해야 될 협상은 오늘부터 발효되는 네. 민감국가 리스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미국 에너지부가 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효력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 자정 이제 발효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출신의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이제 최소 45일 전에 이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고 또 별도의 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과 이제 미국의 연구자 간의 협력이 또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측은 이제 보안 관련 문제다라고만 이제 설명을 할 뿐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따르면은 이 한국이 기타 지정 국가로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요게 이제 우려 수위가 낮다고는 하지만 다른 민감국가 가운데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또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관련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제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도대체 외교부가 무엇을 했느냐 외교 참사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몇 년 걸릴 거예요. 예. 아니, 전에 전례를 예, 봤을 때 예. 왜냐하면은 과거에 81년도에 이게 올라갔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94년도에 그때 총리가 우리 비핵화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이게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 지금 핵무장을 추진한 것 때문이냐, 그렇게 선언을 한 것 때문이냐, 아니면은 뭐 계엄도 영향을 줬냐, 뭐 등등등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는 거는 미국이 그렇게 본 거는 맞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면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만약에 연구원을 미국에 있는 뭐 연구소들이나 이렇게 쓰려면은요 각종 서류를 다 써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애고 얘가 뭐 훔쳐갈 애도 아니고 안전하고 그런 것들을 쓸 거면은 그 연구소나 대학들이 귀찮아서 안 써버려요. 대체 제가 진짜 뭐 얘 아니면 죽어도 안 되는 애 아니면은 그냥 귀찮아서 아이 우리 한국 사람 안 쓸 거 그냥 공동 연구 안 해버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게. 윤석열이 거하게 똥을 싸놓고 갔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차기 정부 이건 한덕수가 뭐 본인이 이거를 해제할 거라고 믿지도 않았지만은 한덕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지금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익혀 넘어가 볼까요? 네, 4등 경쟁 치열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네, 오늘 5시 마감했죠? 네, 현재까지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 이철우 지사와 또 한덕수 전 대표, 또 홍준표 전 시장, 양양자 전 의원까지 해서 이 8명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4명의 후보가 추려지는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4등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늘 이제 비전 발표회를 열었는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의 8대0 파면 결정에 대해서 이 승복하지 않는 뉘앙스로도 읽히는데요.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SNS에 드럼통에 본인이 직접 들어간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캠프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만희, 강승규, 임종득, 김민전 등 이 친윤 의원들이 좀 많이 합류한 것들이 또 보입니다.
김민선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 대변인을 맡았는데 그 계엄 이후에 백골단 기자회견으로도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한동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한 전 대표가 내란무리 선동에 앞장선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이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응수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반 이재명으로 이제 붙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오늘 김문수 전 지사는 반명 빅텐트를 꺼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홍 전 시장도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반 이재명 연대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먼저 김준일 평론가는 탑4에 누가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김문수, 예. 홍준표, 한동훈 네. 이 세 명은 좀 유력한 것 같고요.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이 두 분이 좀 싸울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고정표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이게 100%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응답은 국힘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할 거예요. 전화 오면은 예. 뭐 역선택도 빼고 뭐 이거 하면은 국힘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이제 응답을 할 텐데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이제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노이즈를 계속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이제 탑4에 들어가기 위한 드럼통 마케팅. 예, 그러니까 사위 싸움이 지금 예.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도 지금 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한동훈이 그렇게 되면은 혼자 찬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탑2에 올라갈 가능성도 한동훈이 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두 명이면은 또 예. 다르잖아요. 그 예. 얘기가. 그러니까 혼자 이제 유승민이라든지 이제 오세훈이라든지 다 불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탑2에 한동훈이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학 좀 지금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은 반 뭐 연대, 반 뭐 무슨 연대 이게 맨날 있는데 보수는 게다가 아까 한덕수 얘기도 했지만은 자기 힘으로 뭔가 후보를 자기가 키워온 정당에서 키워온 후보를 제대로 좀 키워가지고 써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맨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슨 연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만 하자면은 YS 때는 이회창 법조인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 번 대선에서 다 졌고요. MB 때는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 정운찬과 김항식 대망론을 띄웠어요. 그때 총리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됐고 박근혜 때는 반기문 대망론을 또 띄웠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를 했고 문재인 때는 이제 황교안 총리 또 끌어다가 했는데 실패했고 윤석열 한번 성공했죠. 예. 그리고 한동훈까지 또 데려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니들이 좀 만들라고 좀 니네 내부에서 좀 제발 네. 언제까지 그렇게 권력 이익 집단화 돼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개떼처럼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추대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이 나빠진 게 한덕수가 끝판왕으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윤석열도 성공이라고 보기엔 결국 결과는 파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하면 이제 성공인데 어쨌든 뭐 최악이죠.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나경원 의원의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드럼통 SNS를 올린 것도 이제 그런 거의 일환일 텐데. 그건 장성철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드럼통 TV 지금 운영자인데. 네, 안 그래도 2부에 그 이야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채널이 폭파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폭파되고 여기는 지금 사진이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또 그럼 어떤 행보를 하면서 당심을 자극하려고 할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 거고 한동훈하고 일단 각을 세우겠죠. 그때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이제 그 뭐죠? 패스트트랙 공천 취소. 그것도 있고 구원이 많아가지고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각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법정 제재 첫 취소 판결 받은 선방위. 네, 법원이 제동을 건 거죠. 네, 법원이 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MBC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선방위가 이제 문제 삼았던 내용은 지난해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뉴스아이킥에 나온 출연자가 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집안 출신이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다라고 하면서 이 선방위가 이 법정 제재 최고수인 관계자 징계로 의결을 했었는데요. 선방위 심의 결과에 대한 이 본안 소송에서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2대 총선 선방이라고 하면은 이 편향 심의 논란을 이제 쏟아낼 만큼 이 제재를 30건 정도 나왔는데 다른 제재와 관련된 이 취소 소송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선방위 구성을 이제 방심위가 맡는 만큼 결국엔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은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과 그리고 지난 3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새기기로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날짜가 뭐 좀 의심스러운 상황과 좀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2월 13일 같은 경우는 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당일 이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여기에도 불참을 하고 이날 오후 3시 27분에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지난 3월 20일의 경우에는 류 위원장이 이제 부인해왔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서 방심위 직원이 국회에서 양심 고백을 한 지 보름 뒤였습니다. 2차 휴대전화 변경 직후 류 위원장이 경찰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휴대폰을 왜 두 번이나 바꿨다고 보십니까? 구리니까 바꿨겠죠. 뭘. 구린 게 있으니까 잃어버릴 바꿨겠지. 수도 있었고. 예. 제가 참 지상파 라디오 진행을 해서 뭐 거기서 너무 못하는 말씀을 네, 여기서 편하게. 너무 세게 못 가겠어. 너무 세게는 못 이게 가겠는데 센 게 아니라고요? 구린 게 있으니까 바꿨겠죠.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뭐 저기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예. 법무부 장관, 안가회동 멤버, 안가회동 4명. 멤버 다 휴대폰 전화 바꾼 건 다 구리니까 바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 그 역대 최악의 뭐 윤석열 정권이 역대 최악이었지만 진짜 류일임도 방심위원장 중에 역대 최악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1년 전에 작년 4월에 총선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요. 선방심의가 끝났잖아요. 예. 그때 했던 거. 그거를 방심위에서 다시 들춰가가지고 지금 MBC 제가 진행하는 평화방송 뭐 CBS 김현정 뉴스쇼 등등 해가지고 엄청 징계를 다 때렸어요 또.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와. 그때 MBC에서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게. 예. 무슨 민원이에요. 어차피 그것도 사주라는 의혹이 있지 그거 않았습니까? 사주 예. 무거워가는 이제 선수들끼리 짜고 했겠지. 그러면은 그 민원이 20년 전 방송에 대해서도 들어오면 할 거냐 이렇게 막 MBC에서 따져 묻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게 고무줄잣대예요 지금. 와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도 지금 예. 이쪽에다 벼르고 있다. 지금 그런데 약간 여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직접 제재를 받죠. 저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제 이름에 150번 불렸거든요. 김준일 그 기사도 나왔는데 그냥 표적 심의를 해가지고 너무 괴롭다. 그렇죠. 예, 좀 적당히 좀 해라 진짜. 네, 예. 이번 대선 선방위는 저희가 열심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윤석열 재판 촬영 허가될까? 네, 어제는 불허가였는데요. 다음에는 될지도 관심사죠. 네, 어제 형사재판 열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평화적 메시지였다. 그리고 국회 월담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한 쇼였다라고 하면서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현 이제 단장을 포함해서 군 관계자들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모두 발언을 포함해서 총 93분 동안 직접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 탄핵 심판에서 했던 이 궤변의 논리를 그대로 형사재판에서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공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이번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좀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허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서 언론사의 촬영을 이제 불허한 건데요. 바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하기도 했던 직위원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씨에게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죠 이렇게 이제 물었다라는 게 이후에도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씨는 여기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은 또 다른데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되냐 묻자 박 전 대통령이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바 있죠. 이것 또한 윤석열 봐주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촬영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직위원 재판부가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불허했다. 이런 또 이야기를 뒤늦게 쏟아냈거든요. 이 정도로 두드려 맞는데 안 하기는 좀 힘들 것 예. 같아요. 근데 뭐 요것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원래 맨 앞줄에 보통 다 대통령들은 그 재판에 앉았는데 네. 윤석열은 또 뒤에 앉았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만인에 평등한 게 아니라 한 명에게만 특별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정 당국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있을 때 CCTV 가르치워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서요? 윤석열한테. 그리고 뭐 기미도 해주고 예. 경호처 직원들이. 기미 상공까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뭐 만찬 막 그 뭐 관저에 있을 파면된 때 이후에도, 예. 파면된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있으면서 매일같이 만찬 제기고 도대체 왜 윤석열한테 이렇게 다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는데 좀 직위원도 정신 좀 차리시고 좀 똑같이 해야죠. 이거를 아무리 이게 편향성을 드러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의 압력으로 일단 최소한의 그런 특혜들을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시사인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열심히 보도하면서 압력을 그래서 이것이 여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월 1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